자, 수학 익힘책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0쪽, 51쪽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어림하여 계산 결과가 6보다 작은 것. 자, 어림이라고 했어요. 자, 반드시 손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눈으로 보시고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어림은 왜 한다고요? 수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다. 다음 두 번째로 내가 계산하고 나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의 어림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 어림하기를 하니까. 3.8 곱하기 4. 선생님은 3.8은 4에 가까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4, 2, 8. 그리고 이미 3으로 어림한다 해도 3, 2, 6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3.8은 3보다 더 커. 그러니까 6보다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되겠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림할 수 있겠네요. 1.4 곱하기 4.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치? 1.4는 1.5에 가까워. 1.5가 2개면 3이니까 4개면 얼마에 가까울까? 6에 가깝겠지. 근데 우리가 원래 값은 1.4, 1.5보다는 작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는 6보다 작아지지 않을까?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 꼭 디귿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2.1 곱하기 3은 2, 3은 6이잖아. 근데 2.1은 2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2.1 곱하기 3은 6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이렇게 어림해주면 되겠죠. 디귿도 안 된다. 됐나요? 자, 머릿속에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어림하는 거 중요해요. 자, 2번 보기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보기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덧셈식으로 계산한 거죠. 덧셈식으로 계산하면 불편하겠죠. 1.4 더하기 1.4 이렇게 해야 되니까 8.2, 2.8 이렇게 또 더하기 1.4 이거 세로셈 기억나? 더하기는 소수점 맞춰줘야 되지. 2가 되고 1 올라가니까 4.2 이렇게 맞아요. 덧셈식 똑같은 게 반복되면 불편하죠. 자,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어떤 방법을 활용할래요? 선생님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세로셈 안 돼. 이번 시간 아직은 세로셈을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교과서에 나와 있던 방법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였어요? 분수의 곱셈으로 해결하기. 곱셈으로 계산하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분수의 곱셈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2.2 곱하기 4를 먼저 적어놓고 자, 소수점 확실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럼 2.1을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분의 22가 되죠. 맞아요. 소수 첫째 자리는 10이고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지. 곱하기 4. 약분되지만 약분하면 안 되지. 왜? 나중에 다시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10분의 22 곱하기 4. 그러면 결국 얘는 10분의 428, 428이니까 88이 되겠네. 다시 소수로 바꿔주면 88을 써놓고 분모에 10이 있는 거니까 소수점 한 개만큼 앞으로 올려주니까 8.8이다. 자, 이렇게 반드시 선생님이 늘 강조하고 있어요. 식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식은 항상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네. 그래야지 실수하거나 헷갈리는 게 적다. 지저분하게 적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선생님 못 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그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자, 0.1의 개수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거. 이 방법 있었지. 자, 두 가지 중요해요. 자, 그러면 6.4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6.4 곱하기 2.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표현하면 6.4는 0.1이 몇 개 있는 거야? 0.1이 64개 있는 거지. 그 다음 곱하기 2.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64 곱하기 2를 먼저 해주면 되겠지? 64 곱하기 2.
2, 4, 8, 6, 2, 12 이렇게. 그럼 여기는 0.1 곱하기 128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1이 128개 있으니까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 12.8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맞아요. 다시 한번 식은 논리적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적어줘야 된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정리할 때 이렇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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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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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써주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3번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번 두 문제는 우리가 0.1의 개수보다는 솔직히 이거라도 확실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요거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 요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 3번 문제를 세로셈으로 푸는 친구는 이 문제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이번 시간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야. 다양한 계산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세로셈 빨리 계산해서 답만 찾으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분수로 계산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6 곱하기 6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소수 첫째 자리니까 분모는 10이고 숫자는 그대로 26을 적어주는 거야. 10분의 26 곱하기 6. 약분이 되지만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놔둔다고 했지. 그러니까 10분의 26 곱하기 6. 몇 장을 갖다 계속 연결하지. 26 곱하기 6을 하면 6, 6에 36, 6이 12니까 156이네요. 그럼 10분의 156. 마찬가지로 이거 소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56을 적고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옮겨서 확실하게 찍어준다. 다시 깨끗하게 적어주면 15.6 이렇게. 됐나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똑같아요. 자, 7.16 곱하기 4.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얘는 100분의 716 곱하기 4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약분되지만 다시 소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0을 남겨놓고요. 716 곱하기 4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716 곱하기 4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6, 4, 24, 4, 1은 4, 64고 7, 4, 28, 2864가 되겠네요. 100분의 2864. 고민하지 말라고 했지.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꿀 때는 분자 2864를 써놓고 0의 개수만큼 소수점 옮긴다 했으니까 하나, 둘 옮겨서 찍어준다. 다시 깔끔하게 적으면 얼마야? 28.64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선생님이 늘 이야기했어요. 세로셈 아직 안 돼요. 알겠죠? 나중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됐나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돈을 바꾸는 거를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 돈하고 우리나라 돈은 원이지 원. 10,000원, 50,000원. 여행 가면 이제 이 돈을 바꿔야 되겠죠. 여기 중국으로 여행 가면 위안. 그렇지?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가면 링깃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으로 바꿀 거냐는 거지. 미국으로 여행 가면 뭘로 바꿔야 돼? 달러. 알겠어요? 미국은 달러. 유럽으로 여행 가면 유로라고 하는 화폐로 바꿔야 돼요. 알겠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일본 여행 가면 일본은 뭘 쓸까요? 엔화라고 하는 돈을 써요. 네, 이런 식으로 들어만 놓으세요. 자, 그럼 돈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보겠습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네모안에 알맞은 단위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어림을 이용해서 써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조건을 먼저 잘 보셔야겠죠. 우리나라 돈 1,000원이 중국 돈의 5.88 위안이래. 자,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내면 얘를 어떻게 바꿔준다고? 중국 돈으로 5.88 위안으로 바꿔준대.
됐지. 그 다음 우리나라 돈 1,000원을 내면 말레이시아에서 쓸 수 있는 돈 3.65 링깃으로 바꾸어 준대. 이걸 잘 확인해 줘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 5,000원을 바꿨을 때는 약 20 뭘로 바꿀 수 있을지 위안 아니면 링깃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걸 어떻게 어림할지 자 여러분이 한번 써본 거랑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돈 5,000원은 그치? 중국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이? 그러면 5.88 5,000원 바꾼다 했으니까 곱하기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돼. 자, 얘를 어림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건데 5.88은 얼마에 가까워? 6에 가까워. 그러니까 6 위안을 5번 하면 약 어림했을 때 얼마야? 약 30 위안이 돼 버리겠지. 맞아. 근데 여기에 뭐야? 약 20 위안이라 했으니까 답이 아닐 것 같은데. 그지? 그다음 말레이시아 자, 링깃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3.65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요거를 어림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3.65를 머릿속에서 몇으로 어림하면 될까요? 약 4라고 어림하면 5,000원어치 바꾸는 거니까 약 20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20 링깃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자, 뭐 정확하게 하면 계산기를 사용해서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죠? 여기선 어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정답이 그래서 링깃이 된다. 5번은 내가 원하는 운동과 원하는 횟수를 골라서 동그라미 표시해보고 일주일 동안 운동할 거리가 몇 킬로미터일지 구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운동장 1.5km 달리기를 할 건지 산책로 걷기,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를 할 건지 그 다음 일주일에 이렇게 몇 번 할 건지 곱셈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맞아요. 뭐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선생님은 여기 산책로 2.3km 걷기를 일주일에 3번 하겠다.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2.3km를 일주일에 3번 걷겠다. 됐죠? 분수로 해보면 10분의 2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23 곱하기 3이니까 3, 3은 9, 3이 6 이렇게. 얘를 표현하면 69 쓰고 소수점 하나만큼 움직이니까 여기다가 6.9km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운동, 원하는 횟수 선택하시고 곱하기 할 때는 세로셈 하지 마시고 뭘로 하라고 했어요? 분수 또는 0.1의 개수를 활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 시간에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로셈도 이제 연습해 봅시다. 세로셈. 자, 여기 있는 거 2개만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있는 2개만 해봅시다. 자, 요거 먼저 해볼게요. 자, 2.2 곱하기 4 요거 계산해 봅시다.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세로셈으로 할 때는. 자, 그냥 오른쪽에 맞춰서 2.2 곱하기 4 이렇게 한다 했어. 소수점 안 맞추는 거야. 오른쪽에다 맞춰. 그 다음 2, 4, 8 자연수의 곱셈 한다고 했지. 4, 2, 8 그 다음 소수점이 한 개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도 몫에서 한 개만큼 이동하고 찍어준다. 답이 얼마다? 8.8 맞죠? 이렇게. 두 번째 여기 것도 해볼까요? 7.16 곱하기 4 해봅시다. 7.16 곱하기 4 자, 마찬가지로 7.16 곱하기 자 오른쪽에다 4 이렇게 맞춘다. 그 다음에 716 곱하기 4를 하는 거야. 6, 4, 24 4일은 4니까 여기가 6 7, 4, 28 그 다음 소수점이 하나, 2개니까 얘도 하나, 2개 찍어준다. 그러니까 얼마야? 28.64 28.64 맞지? 자, 요렇게 세로셈은 아직 원래는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한테 세로셈 계산하는 것도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수학 책에서는
세로셈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자, 요번에 암호는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임진왜란 알겠죠? 조선의 아주 큰 전쟁이었던 일본이 1592년에 조선을 쳐들어왔던 임진왜란 반드시 역사에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암호로 하겠습니다.